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어머니, 아버지 또는 어느 친척이나 친지가 베푸는 선보다도 바른 진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 큰 선을 베푼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10월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햇살의 눈부심이 여느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잘 익은 과일처럼 든든하고 넉넉함이 묻어있는 화사함입니다. 가을다운 자태를 한껏 과시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마음이 주위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부모님, 친척, 친지가 베푸는 선함도 대단한 거죠. 하지만 그러한 선함은 인간이 지닌 에고의 자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리를 향한 진정한 의미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마음의 진정한 의미는 진리의 순수함에서 비롯될 때 바로 그 선함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마음은 모든 것의 으뜸이라는 것,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진리의 마음 찾아보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원각사 법회에서 해주신 인궁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원각사 인궁스님은 법문에 앞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 법문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보완대체의학 부분에 대한 데이터와 자신이 준비한 논문 자료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신다는 입장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익한 정보이고 우리의 명상과 요가 등이 우리 건강에 도움된다는 것 잘 알려주십니다. 보완대책의학의 필요성, 미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환자가 62%가 넘는다는 의사들의 솔직함이 보완대책의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각사 대작불사 끝마무리를 하시는 주지 지광스님의 열정과 신도님들의 협조에 고마움도 전했습니다. 십시일반 여러분의 동참도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신 인궁스님 법문 함께 듣습니다. 소풍 가기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열심히 기도하러 오시고 불사 동참하시고 감동의 시간입니다. 주지스님 어려운 시간 대중을 잘 이끄시고 불사를 추진하시는 거 보면은 거의 초인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지간히 체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지스님 반도 못더라고요. 참 이게 신심과 원력이라는 게 참 그래서 힘이 있구나. 이 모든 거룩한 불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밑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모습이 감동입니다. 이 미국에 와서 느낀 게 한국하고 환경이 너무 달라요. 법령이나 문화 자체가 한국에처럼 툭 짓고 저만식하고 오시오 이렇게 안 되고 하나하나 법대로 처리해야 되고 법에 맞게 움직여야지 후환이 없거나 손해버리는 일이 없죠. 저도 주님한테 그런 부분에서 많이 깨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불사가 많이 이제 진척이 됐지만 그래도 여러 불자님들이 동참하시고 많은 불자님들이 올 수 있도록 더 힘을 내서 법만 성취 마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주제 자체가 타이틀 자체가 선이다 보니 선요가, 선체조, 요가란 말이 더 어필이 될 것 같아서 요가란 말을 쓰는데 딱히 규정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젠 요가, 선 요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선도 메디테이션이라는 거가 잘 맞지는 않은데 원래 뜻으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니까 또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선 요가와 젠 요가와 메디테이션, 이것이 보완 대체 의학으로서의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의학 전문
연구원들, 실제 수행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마인드가 불교를 관념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봐요. 미국의 특유의 어떤 실용주의죠. 그러다 보니 현실 생활에 와닿아야지만이 이제 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아주 현실적이에요. 실용적이에요. 근데 이게 거꾸로 역수입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최소한 학계에서는 그러한 흐름을 잘 타고 있으면서 현실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가. 그것을 비즈니스화하는 하나의 인더스트리를 형성하게 세계적으로 물론 팬데믹의 어떤 전환점이 있긴 하지만 이 불교의 사회화, 대중화, 그다음에 일상화되는 과정에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더욱이 앞으로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한국 불교가 스타트는 좀 늦지만 미국 현지의 불교의 명상, 불교 수행이 일상화되는 그 현장에 있다 왔어요. 사실 학술대 같은 것도 제가 같이 준비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읽고 왔습니다. 제가 이 원각사에서 선체조, 요가, 명상 이렇게 하는데 관심 있는 부분은 열심히 와요. 열심히 와서 수행. 그래서 지금 몇 분이 토요일마다 이제 한 6명, 8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관심 있어서 문의 오는 분들이 대부분 또 외국인이에요. 한국이 미국을 따라가는 상황이면서도 일상생활과 관련된 불교의 사회화, 대중 신앙성에 상당히 좀 초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요가, 명상, 수행, 선체조, 선수행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지하게 좀 접근해 봐야 될 거 아닌가. 내 삶의 일부분으로 동기부여를 하고자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모아놓은 자료에서 간추려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불교를 하면 무슨 돈이 되나 하는데 돈이 엄청 돼요. 그 데이터도 보여드릴게요. 보안 대체 의학으로서의 선체조, 선수행, 선명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단은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미 연방 국회에서 승인이 나서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1991년도 벌써 이미 30년 전에 이미 국회에서 합의를 거쳐서 미 국립보건원 산하에 대체의학 분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92년도에 보안대체의학 연구센터를 만듭니다. 공식적으로 국가연구기관으로, 보급기관으로 설립이 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도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면서 국가적으로 5년간의 전략계획을 세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과 법적 보장을 해주면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오바마 시대의 오바마 케어 법안에서 보안대체의학 분야의 치료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보험 적용 대상이 되게끔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는 사실상 얼마 전에도 있었던 얘기지만은 침술하는 분들, 침구하는 분들 다 한의학계에서 밀려나고 또 양의는 말할 것. 좀 안 좋은 표현을 쓴다면 집단 이기주의적인 면도 있죠. 정말 솔직하니 100% 치료할 능력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데이터를 미국에서는 일단은 이런 보안 대체학에 필요한 이유가 있죠.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현대의학이 간과했던 것이 어떤 부분이냐? 마음, 그 다음에 감정, 다양한 감정들, 그 다음에 몸에 흐르는 미세한 그 에너지의 흐름, 그 메커니즘 이런 부분이 취약했었어요. 거꾸로 현대의학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가 이름 없는 알 수 없는 병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 의사 입장에서는. 근데 치료를 해, 약을 처방해, 수술까지 해. 수술하기 전에 미리 사인을 하잖아요. 하다가 잘못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서약하잖아요. 그런 일이 허다하죠. 이름도 알 수 있는 병인데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한단 말이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이제는 현대의학이. 그것을 데이터로 보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증의 환자가 미국 내에서 프로테이지로 계산을 했더니 아프다고 병원에 와. 그 아픈 원인을 모르겠어.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의 62%가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의사들이 솔직하게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가 아프다고 오는 분들의 100명에 62명이 왜 그렇게 아픈지를 모르는 게 62%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의학이 발달한 미국이라고 하는데도 첨단 과학이 발달한 미국이라 해도 모르면서 치료하고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한다는 게 이게 솔직하게 지금 내뱉은 얘기예요.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냐? 75%. 그래도 미국이 좀 낫네요. 병원에 100명이 가면 75명이 왜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현대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모르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가 뭔데? 이제 그걸 연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 30년이 노하우가 축적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려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학 치료 전통을 다 찾아가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는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과학이 제일 발달한 나라고 의학이 발달한 나라니까 우리의 의술을 배워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솔직한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100명 중에 62명은 모르겠어 왜 아픈지. 그래서 치료하는 것도 얼추 그냥 뒷걸음 치다가 밟으면 그냥 쥐 밟듯이 그냥 고치면 고치는 거야. 아니 못 고치면 그냥 또 이런 모순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술을 다 흡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미국립보건원에서 대체의학센터를 만들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치유 방법을 다 수입을 해서 그걸 다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통계를 내는 거죠. 과학적으로 분석이 안 됐더라도 치료 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걸 현장에 임상으로 들어가요. 과학만 믿는 게 아니고 과학을 뛰어넘는 또 다른 어떤 그 치료 효과가 있다라면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 그것을 적용하자.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왔죠. 집단과 집단의 어떤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안 왔지만 미국은 솔직해요. 정말 실용적이에요. 치료 효과가 있느냐?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안정장치를 갖추고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안전하다 하면 현장에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 세계 유수한 그 의학 전통 의술이 미국에 다 수입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침술, 한의학 많죠. 그렇게 해서 들어온 대체약 분야가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중국 전통 한의학이 대표적이고, 인도 베리약 의술, 그 다음에 자연치유 의술, 자연의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치유 방법이 있겠죠. 약초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로마 치유, 그 다음에 벌침 같은 거. 최근에는 그다음에 에너지 테라피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몸과 마음이 연결되는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보완 대체, 거기에 이미 명상이 들어가 있어요. 기도도 들어가요, 기도. 그 다음에 최면술도 있겠고, 예술도 댄스도 있는데, 그 다음에 요가도 들어가요, 요가.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하나로 두고 같이 병행해서 치유하고 치료하는 그 분야로 포함을 시킵니다. 국립보안대체의학센터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인식이 전환이 됐죠. 미국이 앞서서 이런 보안대체학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학 전통을 흡수를 해서 다시 과학적인 데이터와 안전성을 확보한 뒤에 그걸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엄청난 치유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가 활발히 성장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데이터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WTO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가이드북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를 생산된 아웃풋이 얼마였느냐? 138조. 보여드린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모든 대체 의학 분야에서 돈으로 환산했을 때 2015년 기준으로 6% 했으면 지금 엄청 올랐겠죠. 그 다음에 한국 기준으로 얘기한다면은 2,800억.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 명상 관련된 비즈니스의 1년 매출이 10조. 이해되세요? 우리 보통 명상 그러면 조용한데 구석에 앉아가지고 고승들이나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명상 관련 비즈니스, 인더스트리, 거기 아웃풋이 1년에 전 세계적으로 10조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IT 기술까지 포함돼요. 명상 관련 앱, 핸드폰 열면은 명상 앱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명상 관련 커뮤니티에서 하는 비즈니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명상 관련 용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자복도 나오고. 그래서 명상 관련된 이 비즈니스가 전 세계적으로 총 생산이 10조에 해당이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자녀분들 중에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 갖고 싶으면 관심 있는 친구 있으면 본각서 보내세요. 이 분야에 지금 엄청난 포텐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사람들 거기에서 출발해서 많은 서양인들이 이 비즈니스, 명상 포함한 보안대체약이 아주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수요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이러한 보안대체의학이 의미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 안에 요가와 명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요가와 명상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언급을 해보고 싶습니다. 보통 현대인의 생활이 너무 고정된, 고착된 자세가 많아요. 컴퓨터를 오래 한다든가, 오피스 근무를 오래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보살님들도 집안일을 하더라도 가드닝을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자세를 오래 하다 보면 몸이 틀어진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취약한 게 이 척추 라인이죠. 테일본부터 해가지고 꼬리뼈도 쭉 하니 럼버 스파인, 스파인 쭉 올라가죠. 정수리까지 이어지는 이 척추 라인이 대부분이 틀어져 있어요. 척추는 뼈와 뼈를 잡아주는 게 없어요. 사실 옆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힘줄이 잡아주지 사실 뼈는 아무런 지지 능력이 없어요. 자세를 너무 한쪽으로 휘둘리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틀어지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편 운동을 하면 몸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근육이 그쪽으로 강화가 되고 약화가 되니까. 그래서 척추 측만증, 후만증, 앞으로 꼬우면 후만증, 옆으로 꼬우면 측만증. 어쨌든 꼽은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보통 현대인의 한 8, 90%는 다 틀어져 있습니다. 정상인 사람도 다 틀어져 있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도 다 틀어져 있어요. 특히 아픈 사람은 더 틀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골반 이쪽, 요추 쪽에도 많이 틀어져 있죠. 앉은 자세가 불안정하면 척추 라인에 따라서 모든 오장내부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자율신경계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척추 라인에 뭔가 하자가 생기면 당연히 오장내부에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기 수련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흐르는 인중을 타서 앞으로 회음까지 흐르는 인맥, 또 뒤로 흐르는 동맥, 이 라인에 기 흐름이 뭔가 하자가 있으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덩달아서 기 흐름마저도 왜곡되거나 블락킹이 된다든가 그러면 이제 병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모두 안고 있는 잠재적 병증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다스려야지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반. 이 부분은 참 간과하기 쉬운데요. 상체와 하체를 잇는 골든 게이트가 이 골반이에요. 고관절. 보통 우리 노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늘 아파. 아리고. 걷지도 못해. 힘 빠져서 이게 자빠지기 일쑤고. 아주 고령인 분들이 특히 겨울에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한번 자빠지더니 그대로 못 일어났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많아요. 노화의 출발은 사실은 하체에 있어요. 하체가 부실해지고 걷기 싫어지고 운동하기 싫어지고 하체는 가늘어지고. 근데 그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몸이 그렇게 변해가요. 특히 고관절의 이 라인은 지혈이 막히는 상체와 하체, 심장의 피의 흐름을 저 밑에까지 보내주는 관문에 있지만 또한 기의 흐름, 생체 에너지 흐름의 어떤 관문이란 말이죠. 저 부분에서 막히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하체는 노화가 빨라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20대, 30대 때 아주 운동 잘하던 스포츠맨이 말년돼 보면은 다리가 호래호래 있단 말이에요. 관리를 안 하면. 근데 고령인데도 몸 관리를 하고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한 분들, 스트레칭 오래 한 분들, 걸음걸이가 아주 젊은이 못지않게 당당하죠. 그런 분들은 고관절의 이 기혈 흐름이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발차기에도 발이 촥촥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일반인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척추 라인은 워낙에 코어 라인이 너도나도 많이 강조를 하니 이제 귀에 익으셨을 텐데 이 고관절이 막히는 거는 잘 모르실 거라고. 이거 관리해야 돼요. 평소에. 그래서 척추 코어 라인, 꼬리뼈부터 정수리 이런 이 척추 코어 라인을 관리하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이 고관절을 관리하는 게 두 번째. 이거 두 개는 필수입니다. 절에 나오든 안 나오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어쨌든 이거는 관리해 주셔야 그래도 건강한 일상의 삶으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느 한순간 못 일어나는 거죠. 주일스님이 지난번에 미국에 있는 요양원 일을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요양원 들어가자마자 휠체어 생활을 한다고. 왜냐? 자빠지면 더 문제가 되니까 아예 앉혀놓는다 그래. 그러면 더 노화가 더 빨라져요. 건강한데도 앉혀버린다. 노화의 길이 더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그냥 관찰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으려면 관리해야 된다. 건강할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병원에 찾아가서 아프다고 찾아가도 62%는 모르는 거예요. 왜 아픈지. 예방의학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 이런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보자 이거죠. 1차적으로 그래요. 우리 일상으로 와닿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체조는 많은 동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동작은 안 해요. 제일 쉬운 거 우리 다 하는 거. 우리 소학교 다닐 때 국민체조 많이 해봐서 등배 운동.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제끼는. 근데 이게 원리가 있어요. 구체적인 거는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저런 요가 자세에도 다 있어요. 기공체조에도 있고 또 우리 국민체조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걸 트레이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더 극대화되거나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게 돼요. 다 너도 나도 해.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 방법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이 고관절과 이 척추 라인, 코어 라인의 예방적 차원의 몸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 데 초점이 되어 있어요. 자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플한 만큼 이것이 하나의 트레이닝처럼 몸을 수련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 자세에서 아주 미세한 팁으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서 효과를 극대화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참선을 또 같이 병행을 합니다. 2019년, 2020년 동안거 때 실제로 그것을 이제 데이터로 제가 뽑았습니다. 참가인은 한 50명에 동참을 해서 실제로 수행을 합니다. 저렇게 요가 선체조, 그 다음에 명상. 말씀드렸듯이 아직 학술 논문으로 지금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의미 있는 데이터만 뽑았어요. 안거 90일 들어가기 전에 미리 건강검진하고 3개월 요가 선체조 요가하고 그 다음에 1시간도 참선하고 그거를 매주 해가지고 12주 뒤에 검진을 합니다. 3개월 안거 나기 전과 후의 데이터 비교가 되잖아요. 뭐가 좋아졌는지. 똑같은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하니까 그 데이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이 절에 와서 기도하고 절하고 했던 일반 평범한 보살님들이에요. 평범한 거사님들이 와서 정진을 똑같이 하고 검진을 해서 결과를 냈어요. 나도 거기에 해당이 되려나? 보시겠습니다. 검진 평가 방법은 검진 지수 200 이상이면 병원 가야 될 사람이야. 당장에. 그다음에 100에서 200 지수면 관리 요망 주의. 그다음에 50에서 100이면 정상. 50 이하면은 만성 질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알러지하고 담낭 질환이 아주 효과가 확 나타났어요. 지수가 확 떨어졌죠. 그다음에 신진대사의 감정 조절 이상 부분을 또 많이 다운시켰고요. 심장 질환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감정 통증, 호르몬 좋아졌고요. 소장 경락 막힘이 많이 좋아졌고요. 장염 증세도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기관지염과 고지혈증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단백질 대사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12번에 흉추 보면은 흉추 10번에 문제가 있었던 분인데 나아졌어요. 아주 좋아졌어요. 이 흉추가 문제가 있었는데 상당히 개선 효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주 눈에 띄게 좋아진 데이터들입니다. 신장, 전신 무기력증, 두통에 의한 감정 조절 이상. 평소에 두통이 많은 분들 되게 신경질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하잖아요. 이런 분들 아주 효과를 봤어요. 그 다음에 부갑상선 기능자, 신장결석, 흉추 정황. 여기도 흉추가 개선이 된 효과가 나왔고, 심근질환, 우울증 지수도 나아졌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입니다. 관절 연골의 경락의 막힘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치매 인자가 243에서 140으로 확 떨어졌어요. 엄청난 효과죠. 다른 데이터는 50에서 40만 돼도 아주 좋아졌다고 하는데 100 이상의 지수가 확 다운이 됐어요. 뇌 활동이나 통찰, 어떤 판단의 힘이 상당히 성성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신 기능이 아주 좋아졌고요. 협심증 아주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50 이상. 소화기 아주 좋아졌어요. 당연히 좋아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신체 관련된 많은 효과가 나타난 일단 로 데이터로 왔을 때 아주 효과를 본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인공스님이었습니다. 오늘 다 못다 들려드린 법문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원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30분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매월 첫 번째 일요일에는 원각사행 버스도 운행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매주 법회를 집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선요가 및 선명상 지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원각사 대작불사에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원각사 대작불사는 단순한 불사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 양식으로 지어진 원각사 대작불사의 공양함은 우리나라 전통의 문화를 뉴욕에 심는 역할을 하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원각사 문의전화 845-497-2229입니다. 부처님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 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불교방송 후원 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뉴욕 도량은 156가와 35에베뉴 코너 플러싱에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646-770-7773 고우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계 소식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10월 3일 일요일에는 뉴저지 원적사에서 개원 19주년 기념 법회가 있습니다. 원적사 문의전화 973-546-2700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